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제부터 종종 지식 큐레이터처럼 제가 관심있게 봤던 테드 영상과 아티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관심 분야가 비슷한 분들 혹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색하지 않고도 저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아마 전문적인 지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죠? 저는 남편의 추천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테드 영상이나 뉴사이언티스트 잡지를 보게 됐어요. 가끔 이코노미스트 잡지도 보지만 사실 저의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막 흥미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반면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좀 더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저의 관심 주제는 미생물이고 테드 영상 2개를 보면서 리뷰를 하는 영상이에요. 한 가지 영상은 에듀케이션 영상이어서 조금 더 쉽고 또 짧고 간결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는 어떤 강연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 후 당시부터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고, 하지만 제가 진로를 바꾸게 되었죠. 그 영상에 대해서는 미리 찍어서 올려놓았으니까 확인해주세요. 저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식습관과 관련된 질병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도 미생물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연구를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아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도 저에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왔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저는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입해서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구입해서 섭취하는 사람들이 계속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몸 안에 어떤 미생물이 부족하고 어떤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 궁금증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볼 때면 괜히 신나고 기대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떠한 그런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미생물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미생물은 우리 소화 면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또 우리의 피부 타입도 결정하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 장질환, 비만, 심장병, 대장암 이런 질병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막연히 생각했을 때도 서로 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일어나는 질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미생물 집단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테드 영상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소화를 시키도록 돕고 어떤 사람은 또 소화를 시켜도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만 만들어낸다고 해요. 또 어떤 때는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도 다른 미생물 집단을 형성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태어났는지라고 합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느냐 혹은 제왕절개로 태어났느냐에 하는 차이겠죠? 제가 본 테드 강연자의 의견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보통 살아남은 포유류들이 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까 저의 아이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는 샘플의 예를 들어보자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한 아이의 배설물을 무려 2년 반 동안 매주 채취하고 건강한 미생물을 가진 성인들의 미생물 지도하고 비교해서 아이의 그 미생물 집단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또 그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점점 아이는 건강한 성인 배설물 군집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 과정 중에 감염에 대한 항생물질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미국에서 미생물 지도를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만약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에게도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어떤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나의 취약한 점인지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사서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미생물이 필요한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사서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의 미생물 군집 또는 아기들의 미생물을 뽑아내서 내 몸 안에 이식해서 치료하는 일이 널리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또 미생물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소화관 미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씬한지 비만인지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 미생물 DNA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특정 사람의 손바닥과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마우스를 95%라는 꽤 높은 정확도로 매칭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도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내용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거나 궁금한 분야가 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보고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영상들이 어려운 영상이 아니고 아주 쉬운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영어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제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찾아가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